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정책연구회가 최근 복수주소제 도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복수주소제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복수주소제 취지와 내용 그리고 실효성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 소멸의 위기 지금 한두 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데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이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방 소멸을 막을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소, 단수주라고 해서 하나의 주소만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복수주소제는 이걸 확대해서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 외에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는 전남에 두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든가 군인,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도 있고 요즘에는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에는 농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나 직업, 휴양 이런 다양한 이유로 실제 두 곳 이상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주소 외에 하나의 주소를 더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토대로 하자면 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희망에 따라서 제2의 주소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복수주소제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점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주민등록 주소하고 제2주소 그러니까 실제 생활하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회의를 하려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생활 주소를 등록하면 지자체로서는 수요에 맞춘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2도, 5도, 2촌을 하는 사람이 도시에 주민등록을 주소를 두고 농촌에도 추가로 주소를 등록하면 그 지역 주민으로 인정받고 그러면서 소비 활동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 주소제 논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납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제2주소지에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재정을 확충한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제2주소지에도 납세 의무를 부여할지 여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복수 주소제를 등록한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세금을 내면 그 지자체에서 제2주소지 지자체에 일정 비율을 떼서 귀속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리하면 복수 주소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생활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활동 반격이 커지고 있어서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와 달리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두 개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네. 활동 반경이 넓어진 거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개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주민등록 인구 외에 통근, 통학, 관광 이런 형태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어떤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에 포함해서 공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 지역은 지자체 간의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는 곳에 제2주소 등록을 허용하면 소멸위험 지자체들의 과대한 경쟁도 막을 수 있고 실제 많은 시간 생활하는 곳을 제2주소지로 등록하면 그 지자체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거라 때문에 지역소멸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더불어서 이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함께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하게 돼 있잖아요. 뭐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한데요. 네.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지만 생활하는 지자체에 제2주소를 등록하게 되면 주민으로서 어떤 시설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주소제가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효과 외에 복수주소제가 시행됐을 때 또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가구 2주택이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에 주택이 있고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가구 2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복수 주소제에 대한 많은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남에 지금 17개 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로 경기도에 있으신 분이 주말을 이용해서 보성에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5일 동안은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2일은 보성군에서 생활했을 때 그 네. 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성화되면은 지금 시골에 뭐 빈집이라든가 이런 좀 인구 증가에도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 남용이 될 수 있고 또 이 밖에도 경제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또 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제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은 물론이고 투기 수요가 생겨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네. 대학 입시에 농어촌이나 도서벽시 학생들을 배려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의대 입학에 관심이 특히 많은데 지역인재 전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관련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수 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도 이 복수주소제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내 복수주소제 도입 가능성을 이 여러 각도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출생률은 감소하고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지방의 활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교통,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게 결국은 지역 소멸에 난 현재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분명히 나와줘야 한다고 보고요. 앞서 생활인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복수 주소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전남도에서도 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통해서 이 복수주소제 도입과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요. 네, 생활인구는 법에 이미 규정이 있고 올해부터 정부가 분기별로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수주소제는 논의 단계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호남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들이 많고 부산광역시는 올해 소멸 위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남도가 인구 청년 이민국을 설치하고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5년으로 선포했는데요.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소멸 대응이 중요한 영호남 시도지사가 함께 복수주소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복수주소제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여러 의제들을 발굴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전남도 의회에서 이 복수주소제 도입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포럼이었을까요? 네, 저희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연구회가 그동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농산어촌 유학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정책 활성화 방안들을 두고 연구 용역도 하고 도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생활인구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하나의 데이터에 그친다면은 지역 소멸 대응에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생활인구 지역의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가 한창인 복수 주소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럼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중점으로 다뤄졌을까요? 네, 복수 주소제 전남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10월 16일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복수 주소제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홍근석 박사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천지은 박사의 주제로 발표를 토론회 같이 했습니다. 복수 주소제가 아직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왜 논의되고 있고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유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수 지역을 근거로 생활하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구 정책의 하나로 복수 주소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법에 복수 주소제 시범사업 특례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전남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생활인구 대안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복수 주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복수 주소제를 먼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도입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복수 주소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000년대 중반부터 복수 주소제를 도입했고 독일은 1960년대 초부터 연방 등록법을 근거로 복수 주소제를 도입했어. 제2주소지 등록을 허용해서 지방 정부가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위스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계절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복수 주소제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도농간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복수 주소제를 도입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지역 내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복수 주소제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먼저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겠네요. 네,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주소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주소제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방법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둬서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해 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따져볼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투표권이나 또 주민세, 또 재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때문에 지역민들의 정책적인 논의와 또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복수 주소제가 도입되면 법적,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권, 주민권, 재산세 등과 관련된 이슈는 지역 간 이해관계도 관련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과정의 공정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복수 주소제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장적인 문제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같은 주민들하고 복수 주소제를 이 주소를 등록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복수 주소제를 도입한다, 안 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또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복수 주소제가 지방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서 효과성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우려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책되려면 국민들의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 의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고민들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생활인구 대안으로 복수 주소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만간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 결과가 나오면은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복수 주소제를 추가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집행과도 소통하고 있으니 정책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금 낯선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도 좋고 전남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전남도의 61명의 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재철 의원과 함께 복수주소제 취지와 내용 그리고 실효성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